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45달러로 보고 있고요. 이제까지는 이제 100달러씩 계속 샀는데 다음에 만약 추가 하락이 나오면 그때 500달러를 한꺼번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식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악재는 지금 나올 만큼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오늘 선물 시장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크라이나 외교에 대한 회담 결과가 뭐 좋게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0.85% 오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거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해당 뉴스를 보면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합의한 후 금요일 미국 주식 선물이 반등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 보장을 원하는 건데 즉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자기네들이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서방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요청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냉전 시대처럼 동서간 또다시 그 큰 전쟁을 일으킨다. 이것은 거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는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거보다 더 강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결국에는 합의에 도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국지적인 그런 두발 같은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면전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갈등이 있는 가운데 또 그 제임스 블러드 이 총재가 또다시 이제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를 한 번 더 하락시켰는데요.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죠. 금리를 1%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은 뭐 숏에 베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어저께 그 하락에 기름을 부으신 분이 바로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입니다. 자, 이제 피어드 앤 그리드는 37이고요. 빅스 지수도 거의 이제 30에 가까이 왔습니다. 30에 거의 가까이 왔다는 것은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간다는 거 사실 의미하거든요. 자, 항상 이렇게 피크를 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는 나스닥은 마이너스 2.88 떨어졌고요. 다시 이제 13,000원, 13,000대로 돌아갔는데, 자,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 바닥은 이제 거의 13,500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저께 그 주가 떨어지는 흐름을 보면 5분 차트로 봤을 때 그냥 주가가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에 흘러내렸다가 그 다음부터 쭉 반등 없이 쭉 흘러내렸다는 걸 보면 지금 굉장한 약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 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저는 이 50달러와 60달러 사이에서 매수를 저는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물량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추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한다면 50달러에서 한 번 더 살려나?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바닥을 첫 번째 바닥을 45달러 이 근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다시 또 급하락해서 45달러 근방에 오게 된다면 이때는 한 500주 정도를 한 번에 대량을 매매해서 더 이상 이제 100주씩 사는 건 안 하고요. 한 번에 500주를 매수해서 평단가도 낮추고 물량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 더 떨어지면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손절하거나 매도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안 물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 다 물려있고 모두 계좌가 다 파란불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 괴로운 상태입니다. 자, 실제로 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1류인지 2류인지 3류인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투자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트레이더인지 그걸 판가름 내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장기 투자한다고 들어왔다가 트레이더가 돼서 나가는 경우는 저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30%, 40%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럴 때 자기 마음을 다잡고 버티는 분이 진짜 승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떨어진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업이 뭐 문제가 있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런 다 외부적인 악재들 다 나올 만큼 나왔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재에 대해서 이미 주가는 선반영하고 있는 상태고 따라서 이 악재가 계속 반복된다고 해도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치가 점점 좀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면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하락하겠죠. 근데 그 정도 사건이 아닌 이상 이제 금리든 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든 어느 정도는 지금 반영이 다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다시 급반등하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서서히 반영하고 있고 저는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고 좀 있으면 봄이지만 아직도 춥잖아요. 봄이 오기 전에 원래 더 추운 법이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것은 항상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럴 때 마음 굳건하게 가지시고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라는 그런 우리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지금 기회에 분할로 계속 매입을 하면서 평가가도 낮추시고 수량도 확보하시면 언젠가 지금 이 공포장에서 산 그것들이 여러분의 수익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악재가 아닙니다. 자, 그때부터는 다시 그 일반 장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한 달 정도, 길어봐야 한 달입니다. 2달 동안 버티셨는데 한 달 더 못 버티시겠어요? 자, 한 달 정도만 우리가 잘 참고 버티면 반드시 반등은 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